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0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제 벌써 이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가을을 이제 기다리는 벌써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저 네버엔딩 스토리는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팟캐스트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편안하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정치 이슈는 이제 다른 그 새날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이 프로에서는 이제 정치 얘기보다는 그냥 우리 패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제 왼쪽에는 우리 또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하고 있는 오사충입니다. 뭘 공부하고 계세요?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과목을 심도 있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배우는 게 도움이 돼요? 오, 하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돼요. 강의를 듣다 보면 정말 이거는 근데 시험이란 게 있으니까 자꾸 뭐 외워야 되고 용어나 이런 걸 해야 돼서 그런데 확실하게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뭐 인문학 정도로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사람을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가족도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고쳐서 상담이 하기 필요하다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말을 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는 이제 좀 우리가 맨날 너무 국영수만 배우잖아요. 사실 좀 이런 거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차라리 좀 고등학교 때 좀 주식도 알려주고 뭐 부동산 사기 안 당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고등학생들이 비트코인 먼저 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빨리 아예 그냥 네. 알려주고 체계적으로 알려줘가지고 해야지 이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하나씩 배우려니까는 너무 이렇게 그게 또 눈탱이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탱이 너무 맞으니까 힘들더라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잔펀치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성인이 돼서 맞으면 휘청휘청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아기 때부터 좀 배울 것들은 미리 좀 배워놨으면 좋겠다. 네. 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솔로로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중년에- 빨래 설거지 밥하는 거 다 그래. 알려주고 학교에서 중년의 사랑을 네. 꿈꾸는 오사축입니다. 예. 네. 갑자기 또 그 얘기 또 왜 얘기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뭐 딴 얘기 설거지- 초등학교 얘기하고 설거지 있는데 빨리 지금. 한다니까. 예. 자, 오사친구님 자리해 주셨고요. 자,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오늘 패션이 약간 이 외국으로 도망간 중국 배우처럼 그래? 입고 오셨어요. 난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다. 아니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중국 괜찮은데?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여가 뭐죠? 그 적벽대전에 나왔던 여배우. 그 배우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어가지고. 네. 도망갔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그 의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적벽대전에 한 10,000명 나오는데 아니 거기 여주인공 있어요. 조조의 아내. 조조의 아내. 그 말고 네. 하여튼 유명한 있다고. 주인공 있어. 오늘 그 실검에 떴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느낌 나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덥진 않으시죠 옷이? 네, 덥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만큼 날씨가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늘 찬물 아니면은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가을이 축하드립니다. 오는. 네. 이제 잘만 하죠? 네? 잘만 해. 잘만 해요. 새벽에 좀 춥지 않아요? 그래 살짝 이렇게 이불 덮지 않아요? 새벽에? 네, 그렇죠. 새벽에. 네. 그렇죠. 이제는 다시 이제 원래는 저 거실에서 자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침대로 갔어요. 드디어 이제 이사 갔습니다. 날씨가 이제 축하드립니다. 좀 풀려가지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오늘따라 그 올백이 좀 눈에 띄네요. 올백. 머리 많이 넘기셨는데 오늘? 예. 예. 뭐 발라요? 예, 조금씩 바릅니다. 뭐 바르세요? 왁스, 젤. 예, 왁스. 왁스, 예. 젤. 예. 왁스. 예. 그 예전에는 그 무스도 바르세요? 무스? 무스는 고등학교 때 발라보고 안 무스 발라본 것 스프레이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얘 왜 그러니 하면서 이제 거의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이제 왁스만 계속 썼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혹시 딴 거 쓰시나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그 젤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지금도. 옛날에 예. 웰라라고 있었어 웰라. 지금도 치약같이 생긴 거. 있을걸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웰라가 있어요. 치약같이 생긴 거. 그것도 뭐예요? 그거 머리 바르는 거. 예, 터치 바이 터치. 뭐 개츠비 뭐 그런 계열의 브랜드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머리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일기장에다가 요즘 일기 쓰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오사춘기
이야, 쓰세요? 훌륭하다. 예, 일기 쓰죠. 예. 아, 써요? 매일 쓰세요? 매일은 자기 전에? 아닌데 네.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책으로 만들어서 자식한테 주려고. 일기장을. 네. 그럼 솔직하게 다 쓰고 계신 거예요? 다 쓰죠. 뭐 와이프를 뭐 뒤태를 보면 뭐 뒤통수를 때리고 싶다 다 쓰지. 다 쓰고 있어요, 그걸? 그 방송에서도 하는데 굳이 써야 됩니까? 책으로 엮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예. 그러니까 오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일기를 저도 이제 안 쓴 지 오래됐지만 어느 순간 이제 야 일기에다가 내가 요즘에 뭘 쓴다면 뭘 쓸까 나는 만약에 지금 쓴다면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오늘 주제를 일기에 뭘 썼니?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썼던 예, 얘기도 예, 괜찮고 뭐 최근에 쓰고 싶은 것도 괜찮고 뭐 남의 일기장 얘기도 괜찮고 뭐 일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그러면 자 순서를 일단 오늘 그 오사춘기님 먼저 한번 가시죠. 오사춘님 1번으로 한번 가시고 네, 1번 어사춘기. 1번 예. 그다음에 2번이 야수님 예. 제가 3번 가고 우리 마차님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7의 네스 일기장 이야기. 요즘에 그 주제가 주옥 같습니다. 정말. 유혹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주옥 같다. 네. 예, 좋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일기가 내가 보니까 쓰고 듣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 저기 한글하고 이런 거를 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저는. 어땠어요? 예, 그런 친구도 있었죠. 예, 처음에 저도 이제 가서 배웠고 예, 가서 다 네. 배우고 네. 가서 기억니은 배우고 물결 이런 거 하고 스프링 이런 거 그리고 하면서 했는데 2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2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2학년 지금 초등학교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숙제잖아요. 일기가 하나에 중학교 때까지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숙제였나요? 숙제는 있잖아요. 일기 예. 숙제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돼서 그랬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상 받았어요. 공책. 잘 썼다고. 잘 썼다고? 일기 성실하게 썼다고.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음. 남의 얘기 들여다본 다음에 잘 썼어. 상 받아. 잘 썼네. 지금 뭐, 솔직하게 잘 그 썼네. 선생님들은 주로 뭐 맞춤법이나 뭐 예, 논리 예, 전개나 거기다 이런 걸 빨간 보시는 글씨로 거죠. 이렇게 써줘요. 예. 근데 뭐 맨날 그랬잖아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진정한 일기는 뭐냐면 예. 그 일기장에다 선생님 욕을 쓰는 애가 진정한 일기예요. 그게 속마음을 쓴 거잖아요. 그치. 원래는 그래야 예, 되는데 예. 그냥 뭐 모르는 뭐하고 놀았다. 뭐 그렇지. 이런 거 위주로 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항상 그랬어요. 일기 썼냐? 자기 전에 일기 썼냐? 이런 걸 검사를 하죠. 누나들도 그렇고 엄마가 이제 가게 나오고 그러니까 막 누나가 너 일기 썼어? 막 검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기가 하나에 뭐라고나 할까 엄청난 그 버든이 됐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 학생이 뭐 아이들이 78명이었어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한 반에? 때. 예. 아 맞네. 78명인데 선생님 일기 검사할래 봐. 우리 생각 안 나세요? 방학 때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꼭 누나 일기장 해갖고 몰래 베껴 쓰고 동생 일기장 해갖고 날씨. 그때 누나 일기장에서는 날씨만 100개 쓰는 그치. 거죠. 예. 그렇게 날씨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진짜 생각나는 게 쓸 거 없으면 꼭 이렇게 좀 머리가 크고 나서 5학년쯤 됐나? 그때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일은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야지. 내일이 기대된다. 이렇게 한 줄 딱 쓰고 싹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이렇게 싹 오히려 넘겼다는 기억도 솔직하네. 있어요. 예. 그게 한 게 없다고 이렇게 쓴다라는 게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 나이 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머리가 좀 커서 그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진짜 정말 프라이버시가 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정말 저의 기록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뭐 남자는 이제 몸이 자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 솔직한 것도 쓰고 예. 뭐 우리 반 여자 좋아하는 거, 옆반 여자 좋아하는 것도 다 쓰고 그랬거든요. 아우 현주 생각나네요. 그렇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일지를 썼어요. 일기가 아니라. 저희 때 운동을 해서 훈련 일지라는 걸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몇 킬로 뛰었다, 윗몸 이렇게 몇 개 했다, 그다음에 몇 미터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걸 쭉 쓰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괴롭고 힘들고 죽을 뻔한 얘기. 맨날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지의 패턴이 굉장히 똑같고 항상 이렇게 맞은 얘기를 걷다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쓰게 해요. 왜 맞았고, 왜 그 자기 이제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아니 근데 뭐. 선생님 검사할 거 아니에요. 검사하죠. 그럼 누가 맞은 것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선생님한테 오늘 10대 허벅지 뭐 10대 윗몸 일으키기 뭐 개수 못 채워서 내일은 뭐 시합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다 이런 거 쓰게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때려놓고서는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렇죠, 쓴 걸로 자기가 보는 예, 거예요? 반성하고 이렇게. 아, 이게 다른 선생님 보고서는 선생님 그만 좀 때리세요, 애들. 이거 말 이런 게 아니네. 예, 그렇죠. 때리는 사람이 본인이 보는 거네. 그치. 어. 일치란 게 야, 다 너 훈련이죠. 왜, 그래. 야, 10대밖에 안 때렸는데 왜 5대 더 맞은 것처럼 우리 적었어? 소원술이랑 똑같은 거야. 아. 네 솔직한 감정 얘기해. 음. 아무도 안 학교 글씨체 다 똑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교 가서부터 일기를 안 썼어요. 그래서 먹고 대학생이라고 저희 때는 불렀거든요. 먹고 대학생이야? 니들 먹고 대학생 뭐라고 그랬는데 일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체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책이라고는 체대생 1학년의 책상에 책이라고는 고3 교과서밖에 없어요. 야, 뻥 뚫렸어 그냥 책상이. 고3 교과서는 왜 있어요? 그냥 있는 거야 폼으로 그냥. 그냥 아니, 대학교 관련된 서적 있지 않아요? 없어 뭐 농구 교본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이소룡 뭐 절권도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얘한테 뺏은 성경책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학 가서 좀 일기를 썼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좀 썼고 이제 아이를 낳고 한 16년 17년간 제가 일기를 쓰고 있어요. 아, 지금은 대단하다. A4 사이즈로 한 180페이지 정도 쓴 것 같아요. 10폰트로 꽉꽉 해서. 180페이지? 예. 와, 책으로 꽤 하면 한 많은데. 400페이지 나오겠죠. 근데 처음 목욕시킬 때도 썼고요. 그다음에 처음 기저귀 갈 때도 썼고, 그다음에 처음 아이가 아파서 막 그랬을 때도 썼고, 뭐 걷고 뛰고 막 애 있잖아 손 이렇게 들고 막 예, 우는 거 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막 그랬었어요. 처음 반항했을 때도 썼겠네요. 썼죠. 뭐 죽이고 싶다고 쓰고 막 그랬었죠. 아니, 그거를 그럼 봤어요, 애기도? 아니 못 보지. 내 컴퓨터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 기록을 안 이렇게 보여줬어요?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 지금? 애를 죽이고 싶다고 어떻게 아니야, 그거 했어? 말고. 그냥 뭐 처음 목욕시켰을 때랑 태어났을 때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 썼을 그거 때. 썼지. 그치 뭐 정말 희망, 사랑, 네. 드라마. 근데 아니, 그건 지금 보여주면 안 되지. 아니, 되지. 그거를 보여줬냐고. 나는 엄마 일기장을 보고 음. 5페이지 읽고 4일을 울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막 나 어렸을 때 엄마가 김밥 싸준 얘기를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 계시잖아요. 그치. 그 따님한테 보여줬냐고. 그러니까 아니, 안 보여줬다고 지금 세번 얘기하지. 아, 지금 아직도 안 보여줬다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와이프 뭐 저기 뭐냐 그 뒤태를 보고 뭐 뒤통수를 때리고 싶다는 등 뭐 샤워하고 갓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부니까 샤워가 갓 나오는 진실한 모습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뭐 그런 거. 아이고, 사진도 하나 껴놓으세요. 큰일 나. 일기장이니까. 진짜 저 공포를 그러면 느낀다. 그 해서 사진을 그거. 봐야지 진짜 나중에 공포를 누가 느낀다, 보고 이거 나서도 진짜. 그러니까 공감을 하든 왜 이랬지? 진짜 하면서 비슷한 할 거 느낌이 아니에요. 나는 영화 포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정치 얘기도 쓰고 새날 얘기도 써요. 그 패널 얘기도 좀 쓰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 얘기 쓰다 보면 3분의 2가 욕이야. 군대보다 욕이 더 늘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엄마 건강 이야기, 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제가 보니까 이번 주말에 이상하게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와이프가 이제 일찍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염색하고 파마하러 간다 그러면 아침 일찍 나가.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지면 들어와요. 아, 해가 오래 지면. 걸리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고 아침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브런치 먹고 뭐 수다 좀 떨다가 쭉 이렇게 해. 그래서 집사람은 일찍 나가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보통 주말에 늦잠 자는데 일찍 깼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요즘에 저기 뭐 그림 그려주는 게 있어갖고 그 톰과 제리인가? 그 그림을 제가 포스터를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리면서 되게 늦게 잤는데 아침에 좀 일찍 깼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아침 운동 좀 하고 딱 왔더니 아이가 이제 유튜브 보면서 끼득끼득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평상의 이제 생활인데 일단 물어봤죠. 뭐 얼굴도 끼득끼득 웃고 하니까 야, 밥 먹을래? 하니까 뭐 먹을래? 하니까 김치볶음밥 해달래요. 김치볶음밥. 야, 또 진짜 도마가 부서지게 또 뚝딱뚝딱 난리를 쳤죠. 이제 뭐 양파 쓸고 당근 쓸고 감자까지 넣어서 쫙 김치볶음밥에 감자는 별론데. 감자를 아주 얇게. 그다음에 저기 뭐야 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저 밑에서 묵은 김치 저기 밑에 살아있는 저기 그 김치 냉장고에서 묵은 김치 딱 해서 쫙쫙쫙 쓸고 다 했어요. 먼저 그거부터 했죠. 파기름. 써니사이더, 그치? 파기름부터. 그러면서, 계란부터 계란부터 먼저 붙여야 돼. 네. 깨끗한 그 프라이팬에. 그렇게 해서 딱 하면서 여기 써니사이더야. 그래서 얘한테 이제 딱 얘기해주고 반숙을 하니 뭐 완숙을 하니 뭐 계란 2개 딱 하면서 했는데 딱 끝났어요. 끝나면서 아빠 빨리 가야 된다고.
딱 열었는데 밥이 없는 거야, 밥이. 아. 그런 경우 진짜 아, 이런 경우 많아요. 진짜 햇반 없어요, 햇반? 집에 햇반이 어딨어요?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주부들의 뻔한 거짓말 있잖아. 야 10분이면 돼 밥. 10분이면 돼. 그러니까 애가 뭐 그런 게 있냐고. 저는 콘프레이크 먹고 갈 거라고 막 그래요. 미술학원에. 그래서 야 좀만 참아라. 그래갖고 내가 쿠커에다 딱 눌렀지. 그러니까 42분인가 38분인가 나오더라고. 왜 이렇게 오래 왜 거짓말을 하냐고. 왜 양을 왜 나보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밥을 적게 해도 20 몇 분인가 30분이 그러니까 걸려요. 바로 편의점 갔다 오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감됐습니다. 그래갖고 아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데려다 줬지. 이제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좀 미안하다. 괜히 그러니까 또 되게 미안하잖아요 또. 뭐 먹고 간 콘프레이크 먹고 갔지. 먹고 간 거예요? 아, 그 볶은 김치에 콘프라이프 먹으면 되지. 일단 막 그랬고 그걸 딱 보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대로 일지에다 적었던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진짜 일지를 쓰는 훈련 일지를 잘 쓰는 애들이 우등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지성, 막 김연아 이런 애들 어렸을 때 훈련 일지 쓴 거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일지란 게 뻔하잖아요. 오늘 기록이 뭐 얼마나 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두드러 팬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은 얘기 왜 반성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잘 쓰다가 점점 선생님도 보는 거 뻔하니까 한 3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고등학교 때 항상 이렇게 도시락을 2개 또는 최대 3개까지 싸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부 애들끼리 옛날에는 무슨 급식을 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도시락을 싸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김치볶음 있잖아요. 김치볶음. 그게 전 되게 맛있었어요. 이게 도시락에. 예. 맛있는 반찬이죠, 그거. 예, 김치볶음. 예. 그래갖고 이렇게 딱 볶은 거. 딱 김치볶음 딱 이렇게 야 맛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깨소금 딱 뿌려갖고 딱 먹는데 야 이거 찌개김치가 정말 맛있겠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찌개김치? 야 이 38. 야 김치찌개지 새끼야 이게 찌개김치냐? 이렇게 이제 싸운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야 볶은 김치하고 김치볶음하고 당연히 틀리지 씨. 그래서 이제 막 밥 먹다가 싸움이 난 거야 싸움이 진짜. 그거 정말 뭐 싸울 일도 아닌 것 같고 싸운 거. 야 자장면이야 짜장면이야 이거 갖고 싸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찌개김치냐 김치찌개를 이제 붙었는데 진짜 여기서 이제 남자애들끼리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무슨 야 진짜 해바라기 진짜 씨발라볼라 막 뭐 이러면서 막 너 뭐 무슨 뭐 있잖아요 뭐 18억을 뭐 수표로 막 이렇게 가잖아 막 이렇게 책상다리 하면서 막 그래서 그때 저희 때 진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진짜 유명한 드라마. 우리 대학교 갓 들어갔을 때 갓 들어갔나? 군대를 갔다 왔나? 하여튼 그래서 김두한 있잖아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야인시대 얘기하시는 있고, 거예요? 야인시대? 내 조카가 야인시대를 보고 삼촌 누가 쎄?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때 무풍지대라는 드라마가 그 무풍지대가 더 재밌었어. 티를 쳤어요 진짜. 그게 더 재밌었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때 진짜 애들이 눈빛만 보면 진짜 다 시라손이고 다 김두한이고 다 이정재 되는 거야. 거기도 그 나은일 아저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해동검도. 그다음에 그 집행이 고문. 아직도 기억나요. 고문 아저씨가 있어. 집행 고문 있고. 그래서 그 지금 그 장군의 아들 전에 무풍지대가 진짜 선풍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장군의 아들 전에 했죠. 전에 했어요. 그 드라마고 그다음에 영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야인시대인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울대를 갖다가 무슨 뭐 꼽아버린다는 둥 무슨 날라차기로 해서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애들 말도 안 되는 소리 명치를 갖다가 무슨 기절을 시킨다는 그 눈깔이 먹물을 어떻게 막 그래. 뽑는단 그래서 말이야. 나 장난감 배우는데 뭐 눈을 뽑아버린다는 둥 뭐 별 살벌한 얘기를 뭐 하는 거야. 우리끼리.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제대로 싸움 나 포크로 머리를 찍은 거예요. 포크로 머리를 찍은 거야. 생각보다 안 죽더라고요 그게. 생각해봐. 이게 우당탕탕하다 포크로 머리 찍고 다 말리고 막 김치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났어 이제. 이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쫓아왔죠. 무슨 일이냐 딱 갔더니 선생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얘 여기 머리 이렇게 붙잡고 있고 여기 도시락 다 엎어져 있고 코치가 이제 딱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코치가 자초지종을 드는 거야 이제. 이것들이 밥 먹고 30분 있다 모여 딱 했는데 자초지종을 딱 드는 거야.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성균관대학교인가 나왔어요. 성균관대학교인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옛날 학생운동 좀 한 사람이에요. 야, 진짜 나라 걱정도 진짜 그럴 판에 무슨 이놈의 새끼들아 김치찌개냐 찌개김치냐 자 장난하냐고.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규정하는 건데. 어이가 없나 봐. 그러더니 어이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그냥 그래 한 말면 되는 건데 둘 다 이제 자존심들만 있으니까 막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야. 병원도 아니야. 양호실 갔다 와 임마. 딱 그렇게 머리 이만큼 붙이고 온 거야 이제. 그게 사실 네. 이게 그 김치찌개 김치냐 볶음 김치냐 이걸로 싸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겠죠. 진짜 같이 그렇게 운동하면서 서로 꼴보기 싫고 하는 게 쌓이고 쌓이다 이제 그걸로 폭발한 거구나 결국은. 그걸로 했겠죠. 오늘 낚시 선생님의 합리가 진짜 야 쌍둥이 빌딩 누가 형이야? 그런 거야. 야 니들 애 갓 태어나면 누가 형인 줄 알아? 쌍둥이 태어나면 누가 형인 줄 알아? 누가 형이야 이 새끼야. 이 새끼들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이 새끼들 막 그런 거야. 쌍쌍 봐 누가 형이야. 그러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서 단체 기업도 들어가잖아. 또 새우튀김하고 또 투명의자하고 뭐 김말. 새우튀김은 뭐예요? 새우튀김 몰라? 뭘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앞 다리 들고 머리 들고 팔 들고 90도로 버티고 PT 있는 8번 새우 PT 8번 누워서 예. 그걸 또 서울에서는 또 새우튀김이라고 하잖아. 새우튀김. 투명의자하고 또 김말이하고 또 빠따 맞고 뭐 선착순하고 다 했지. 그래서 저것들이 무슨 김치찌개하고 그것 때문에 30명이 다 죽어나는 거야 그날. 왜냐면 동기들끼리 싸우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그래서 동기들끼리 싸우는 거를 그렇게 운동하는 자식들이 말이야.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부 다 반성문을 써오게 한 거야 이제. 너희들 내일까지 30명 다 반성문 써. 이것들이 딱 그랬고. 다른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가 있어 진짜. 아니 그 옆에서 죽을 뻔한. 싸우는 거 구경한 죄밖에 없는 거 싸움을 아니야? 안 말렸어야지. 어? 왜 구경을 하냐? 아니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치고 막는데 그거 어떻게 말려? 그래서 뭐 나중에 빠따 치고 그다음에 그거 알잖아요. 저기 뭐야 앞으로 기마자세 하고 어머님의 은혜 부르라고 그러고 또 나 실제 괴로움 또 하면서 또 울고 거기 울고 한 거야. 군복만 입히면 완전히 진짜 유격 훈련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이 쌩쌩하잖아요. 고등학생 애들 운동선수들 얼마나 쌩쌩하겠어요. 막 선착순하고 어깨 동무하고 무슨 쪼그리 떼고 난리를 친 거야. 그러더니 그걸 써와라 반성문을 내가 딱 쓰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일단 일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뭐 누가 어떻게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치찌개냐 찌개김치냐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포크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너무 쓰면서 웃기잖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더니 뭐 저기 앞으로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쌍둥이 빌딩의 형이 누군지 상상바의 형이 누군지 쌍둥이가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는데 형이 누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사소한 걸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쓰고 나서 이렇게 딱 하는데 애들이 쓴 내용이 정말 30개가 다 똑같은 거야. 정말 다 똑같은 거야. 어떻게 왜 아유, 다 뻔한 얘기잖아. 정말 일시 이런 거 다 써야 되거든. 언제 사건 났고. 뭐 육하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베껴 하잖아요. 쓰고 했겠다. 무슨 또. 이유로. 딱 거의 다. 학교에서. 그 다음날 반성문 내야 되는데 어떡해. 진짜 빡빡하게 무슨 A4로 나 시험지 줬잖아요. 시험지. 거기다 빡빡하게 써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썼던 그 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기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막 그 일지란 게 하나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추억거리도 되게 많은데 그걸 이렇게 약간 강제적으로 쓰게 했잖아요. 강제적으로. 네. 우리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정말 방학 끝나면 미치지 않아요? 방학 끝나면? 끝나기 전에 하죠. 미치잖아. 끝나기 네. 한 일주일 남기고서 급해지죠 네. 이제. 왜요? 일기 방학 밀린 숙제? 일기 써야 되니까. 밀린 일기 써야 그 되잖아. 일기 안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혼나니까. 이게 당연히 안 썼어요? 저 혼났어요. 아니 국민학교 때 고등학교 때 머리 커서 말고 네.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혼났죠. 초등학교 집에서는 엄마한테 혼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근데 그때 순진했던 게 그렇게 날씨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는 뭐 선생님은 기상청에 날씨 전화를 했다. 뭐 신경 안 쓸 이러는데, 텐데. 선생님이 78개 어떻게 다 읽어봐. 음. 35페이지 40회 방학 그게 그때는 엄청 꼼꼼한 선생님이야. 다 동시에 넘겨보면서 다 맑음인데 왜 엠마 그림이야? 이런 선생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참 그때는 그리고 이렇게 일기 쓰면서 풀로 안 붙였어요? 풀로? 왜요? 왜 붙여요?
1페이지, 2페이지 싹 풀로 붙여갖고 이제 한 장 싹 넘기면서 이게 1일이 5일로 싹 넘어가게. 아, 못 보게 하려고 몰라요. 중간에. 아니 중간에 이렇게 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저는 그냥 때리면 맞았기 때문에 아, 그렇게까지 안 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 되게 무섭지 않았었어요? 아니면은 무서워. 차라리 오히려 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일기를 만약에 어설프게 쓴 다음에 네. 물에 적셔서 그런 거 했잖아. 그런 거. 아, 선생님 내가 진짜 숙제 했는데 비 오는 날 어. 나도가 진짜 젖었다고. 우리 어렸을 때 식구가 많아서 동생이 오줌 싸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이런 기록들이 지금 와서 제가 읽어봐요. 진짜 10몇 년 전에 썼던 내 그거를 얘를 이제 낳고 막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막 교회도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일기를 쓰다 보면 분노에 차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파트 문을 열고 난 들어간다. 왜 이리 공기가 썰렁할까? 이 공기 너무 싫다. 막 이런 거 막 쓰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그 앞전에 했던 것과 그 지금의 15년 후, 뭐 16년 후에 썼던 뭐 내용들이 되게 달라진 거 보고 앞으로 또 한 15년은 또 어떨까 참 이런 기대도 되고. 15년 뒤에 뭐 쓸지 알아요. 틀니를 새로 맞췄다. 전에 게도 좋았던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게 또 기대도 되고 또 어떨지 뭐 나의 인생은 또 어떨지 또 생각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207의 두 번째 일기장이 뭘 썼니 이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썼잖아. 예, 열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때 되게 그러니까 일기뿐만 아니라 하여튼 뭔가 작품 활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수필도 쓰고 시도 쓰고 뭐 혼자 뭐 이야기도 쓰고 뭐 하여튼 뭐 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그 글쓰기의 공통점이 뭐냐? 다 빨간 볼펜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네. 그때 썼던 그 당시의 의도가 지금 정확하게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딱 그 내가 빨간색으로 썼다는 기억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내가 좀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대비할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뭐 대단히 좋은 자료는 아니지만 그냥 과거에 내가 썼던 글이니까 그냥 일단 가지고는 있자라는 그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그 한 번씩 읽어보면 그냥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 새끼 돌아있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특히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 썼던 그 일기장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학교를 불태우거나 폭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겁니다. 선생님 죽고 싶다 이런 거 많이 쓰지. 문제가 많았네. 그러니까 많았어. 네.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선생님을 뭐 해코지한다 이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아 그래요? 이렇게 IS 테러 같이.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폭파공학과가 96년인가 95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과가 있어요? 그런 예, 과가 있어요? 강원 철도대학에 폭파공학과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외국에만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미국 대학에는 그 공대로 유명한 학과들 중에서는 그 폭파 그 기술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 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로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폭발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그 폭발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저기 야수님 고등학교 때 맥가이버 안 좋아했어요? 내가 맥가이버 좋아했죠. 엄청 남자들. 이제 거기는 그 솔방울에 이제 그 송지 묻혀서 던지면 터지잖아요. 개구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학교 설계도 없지만 내가 그 학교 그려가지고 여기에 석유를 몇 톤 가득 가져다 놓고 그냥 뭐 장난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까만색으로 쓰고 중요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썼던 거는 보통 내용의 내용을 빨간색으로 쓰고 중요한 내용은 까만색으로 밑줄을 쳐놓는 그렇게 특이하네. 그러니까 내가- 도라이죠. 내가 만났던 여자분 중에 그 부두교 믿는 여자분 있어요. 부두교. 예. 부두교 믿는 여자분이 네. 빨간 걸로 자기 글씨를 썼었어요. 예.
그분 이후로 처음이야. 부두교가 뭐야? 미국 흑인들이 믿는 네, 종교 있잖아. 자마이카의 나쁜 전통 녀석들 전통. 쇼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요? 하얀 어. 두건 쓰고 부두교 쓰는 애들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좀비가 유래했다면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렇게 빨간 글씨로 일기를 써서 분인데 그러니까 그 비슷하네 이- 그분하고. 중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보면서 아 내가 또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블로그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 블로그에 쓰는 나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그 글의 내용과 나의 자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SNS 전체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블로그, 뭐 트위터, 페이스북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뭐 되게 전문적인 에어리어 이런 걸로 쓰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책 그 서평 많이 했어요. 잘 그렇게. 잘 맞으시네. 네, 그거. 그럼 딱 근데 근데 왜 잘 맞으시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독자도 되게 많았고 뭐 이렇게 그 어떤 글은 최고 이제 조회수가 뭐 50만, 70만 이렇게 갔던 것도 그냥 있거든요. 글로벌 워밍 뭐 네. 이런 거 쓰면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잘 되는 편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글을 쓰는 글의 내용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인격이 아니라 그 뭔가 두 번째, 그러니까 뭔가 아. 가면을 내세운다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자꾸 만드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나의 솔직한 모습이 아니고 진짜 내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포장된 아. 어떤 생각이나 좀 이런 것들을 뭐 좀 너무 좀 있어 보이게 막 애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은 예를 들어서 까고 싶은데 속마음은 예. 아 이걸 까면 내가 또 교양 없어 보이려나 하면서 약간 남들이 원하는 대답을 자꾸 쓰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남아 있는데 말이나 글을 좀 어렵게 하는 편이에요. 그냥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굉장히 돌려서.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현란하게 막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스스로 이제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정말 병적으로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쓴 글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안 지식이 했지. 수반된 이거는 되게 이렇게 명석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곳에서는 되는데 일상적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좀 재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 블로그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뭐 이상한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서 그 비밀번호 그 고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으니까 결국에는 비밀번호 변경해서 들어가서 딱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가장 처음 그 블로그 개설한 게 2001년 10월쯤이더라고요. 어디예요?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그때 이제 그 2001년쯤에 썼던 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쳤던 이렇게 가끔 쳤던 장난질 중에 하나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게 담배 장난질이라는 제목으로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때도 담배를 피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같이 담배를 피우던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정말 정성 들여서 치던 장난이 뭐였냐면 그때도 다들 라이터를 썼지만 그 성냥 있잖아요. 성냥을 몇 갑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냥 대가리 그 칼로 깎아서 그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루를 이렇게 수북하게 모아요. 그러면 그 담배가 이제 그 작은 그 성냥통은 뭐 수십 개가 필요하고 큰 성냥통 있잖아요. 그건 한 2통 정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정성이 많이 필요해요. 그 칼로 이렇게 그 곱게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한 무대기를 그 성냥 대가리 가루를 이렇게 모아놓고 담배 한 개 피를 이렇게 살살살살 쳐가지고 앞에 담뱃잎을 다 빼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성냥가루하고 섞어요. 섞어가지고 그걸 다시 그 담배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야, 그럼 걷다 불 붙이면 난리 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주는 거죠. 한 개피. 아니, 주는 지금이라도 거지. 어떻게 경찰서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하면 진짜 황 덩어리. 그렇죠. 네. 원액 아니야 원액 말하자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와, 다친 사람 없지만. 겁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비주얼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장난을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그 충격적인 비주얼이잖아요. 눈앞에서 그 불덩이가 확 커졌다가 사라지니까. 불꽃놀이 막 터지듯이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반성한다는 취지로 이제 그 낙서를 해놨던 건데 이거는 한번 추억을 되새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그 제목 하나가 헛소리를 할래도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야. 참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데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너 왜 전화 안 받냐? 그때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었나 보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이게 글 제목이 너 왜 전화 안 받냐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화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지 너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이해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전화 받으러 뛰어가는 거. 그러니까 전화벨이 울리기 때문에 저걸 빨리 받기 위해서 뛰어간다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나서 쓴 글이었거든요. 왜 뛰지?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다시 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뛰어가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좀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돼. 이거를 저도 이제 요즘에는 잘 불편하면 안 받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그 집 전화 세대잖아요. 집 전화. 그러니까 그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지금도 그게 예, 남아 예, 계시더라고요. 예. 전화 안 받으면 그렇죠.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도 남아 있잖아요. 어. 근데 모르게 누군가한테 배운 건 아니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몸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경향들이. 그때 왜냐면 그때 전화 귀한 시대를 한번 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예, 그 예. 삐삐 한번 와가지고 통화 한번 하려고 그 긴 줄 공중전화. 공중전화에서 10원짜리 바꿔가지고 기다리고 그 옆에서 CT폰 딱 켜고 이제 예.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2005년 2월에 썼던 건데 제목이 이제 로마 지도예요. 로마 지도.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로마사 그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그 로마사를 다룬 그 역사책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책 중에 뭐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한 4-5번 읽었어요. 아, 그거 진짜 유명한 책이지 않아요? 예. 웬만한 집들에 다 있었었는데 그거 예. 로마인 이야기. 그게 전권이 15권짜리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를 한 4-5번 읽었는데 한 2번째인가 3번째 읽을 때 그러니까 이 거기에 지도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로마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국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로마가 확장되니까 그 국경선이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시중에 파는 지도는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지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를 볼 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도 옛날 고지대 그 고역사서에 나오는 그 이름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 이름으로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로마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보지 않아요? 막 디테일하게 막 완전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시나 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지도를 다시 그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지도, 1500년 전의 지도, 1300년 전의 지도 이런 식의 시대별로 지도를 다시 그려가지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PDF로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처럼 로마사 좋아하는 사람들 볼 수 있게 그 블로그로 공유를 해놨던 그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게 원래 사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도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예. 블로그 같은 거 지금 다시 해도 잘 맞으실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서평을 안 쓰거든요. 왜 안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책을 딱 읽고 나면 바로 그 책장 마지막 장을 덮자마자 그 제일 뒷장에다가 무조건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막 이게 휘갈게 쓰더라도 몇 개 키워드를 몇 개 남기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중에 다시 글로 정리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게을러진 거지. 그러니까 왠지 이유는 저도 모르겠는데 뭔가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영화를 보든가 어떤 책을 본 다음에 저 사람은 이걸 뭐라고 할까? 있잖아요. 내가 아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과연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떤 멘트를 해줄까? 이게 기대될 때가 있어요. 그 내가 이해한 거랑 저 사람이 이해한 거랑 같을까?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그 리뷰를 들어볼 때가 있는데 그걸 또 야수님의 생각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되게 그러니까 기대할 수도 있을 것 방문자가 같은데. 꽤 있는 블로그였기 때문에 뭐 댓글도 상당히 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영화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또 하나 메모해 둔 게 있는데 2007년 5월 달에 본 영화인데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렇죠. 제목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좀 살랑살랑 나오는 거 그런 것 같죠. 있잖아요. 보리막 갈다가 물레방아 나오면 이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영국 영화인데 정확히는 이제 아일랜드 영화죠. 야한 아일랜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아일랜드 영국하고 역사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남북 전쟁을 했고, 그러니까 같은 국가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좀 잘 살고 이런 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영국도 아일랜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뭐 경제적으로는 독립하고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같이 뭐 움직이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협의를 했지만 이게 아일랜드가 독립전쟁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독립전쟁을 오래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전쟁을 했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아일랜드 사람들도 그 비슷하게 이제 그 막 무력투쟁도 하고 그러니까 정보전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건 그 아일랜드 독립전쟁에서 아일랜드 측에서 그러니까 그 영국 정부에서 보면은 반정부군이죠. 그러니까 반정부군에서 같이 활동했던 형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가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서 영국에서 협상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전쟁 그만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권은 인정해 줄 테니까 헌법만 우리 걸 써라. 헌법만. 그리고 그러니까 입법권이나 뭐 경제적인 재정권이나 이게 너희들 다 알아서 허락해 줄 테니까 영국 여왕 인정하고 이 그 영국에서 만든 이 헌법만 너희들이 쓴다면 우리는 뭐 경제적인 지원부터 다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정부군이죠. 그러니까 아일랜드군 내에서는 이제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 국민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 한 부류와 그게 어떻게 독립이냐. 법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는 독립을 포기하는 건데 그 나머지 그 독립을 포기하고 돈을 얻는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진짜 피를 나눈 형제죠. 그러니까 실제 육체적으로도 피를 나눴지만 전쟁을 통해서도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에 진짜 그 전으로서도 그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같은 나라 형이 영국 정부로 넘어가고 동생은 반정부군에 남는 거예요. 그 장동건하고 그렇게 된 거네. 그거 비슷하네. 원빈하고 그죠. 나왔던 거. 그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치.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 형이 동생을 체포해서 사형까지 시키는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진짜 영화네. 그러니까 영화네,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봤던 내가 그 한번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씨 인사이드라고 있습니다. 씨 인사이드라고. 그것도 야해 보이는데. 그게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인데 인사이드. 짧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정리를 하면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게 스쿠버 다이빙 되게 좋아하잖아요.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가 이게 전신 불수 상태로 이제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게 다이빙 사고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전신 불수 중에 가장 그 안 좋은 케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만 살아 있고 몸 전체가 안 움직이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하고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안락사에 대한 어떤 프랑스에서 철학적 이게 실화 바탕의 영화인데. 그거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안락사에 대한 철학적 법적인 그 논쟁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안락사법이 통과돼가지고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 내용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로서 봐도 화면이 엄청 이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로서 봐도 좋은데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의 생명을 과연 이 사람의 요구대로 거두어 주는 게 이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 상태로 계속 살도록 이렇게 케어하는 게 이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건지. 야, 근데 그게 마치 그 또 바닷속의 그런 모습하고 막 섞여서 예. 한 인간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예. 이게 법이 막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이제 예. 이거가 이 영상미로 어떻게 예. 표현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 세력이 종교 세력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맞아. 예. 근데 그 논리 자체가 이제 말은 맞죠.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이제 자기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결과로서 그 한 사람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종교나 국가도 뭐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누가 저기 그 호수 같은 거를 지나가면서 실수로 발로 치고 지나가는 거를 계속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저기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어떤 그 딸이 엄마를 죽였는데 딸이 이제 의사예요, 의사. 엄마를 계속 케어하다가 도저히 엄마인가 아빠인가 도저히 이제 너무 괴로워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의사니까 죽이는 법을 아는 거죠. 그렇게 돼서 감옥 가겠다 해서 풀려났던 그런 네, 영화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에 연명 치료 가장 최근에 살아버렸잖아.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노모가 예. 그 딸을 이렇게 하고 네. 결국에는 징역 2년으로 끝난 경우가 네. 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네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일기 몰선이라는 거를 주제로 딱 하면서 일단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일기를 가장 내가 제대로 썼던 거는 이제 군대에서만 정말 그 진실한 왜냐 아무도 안 본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군대에서 이렇게 썼어요? 네. 저도 이만한 거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군대에서는 정말 하루하루를 다 적었어요. 상세하게. 정말 제 일기장만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면 난리가 나. 모든 훈련 방법부터 하면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가요. 그래서 뭐 오늘은 총 검수를 했다. 왜 앞지르기가 안 될까 막 이런 거.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랑 거기서 똑같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 외우라고 주는 거 있단 말이에요. 복무 신조 조그만 수첩 같은 거 있죠. 예. 거기에다가 빼곡하게 글씨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마치 진짜 무슨 간첩처럼 적어놨어요. 거기 조그만 종이가 없잖아요. 아니 거기다가 나만 알아보는 글씨로 엄청 적어놓는 거예요. 그 걸려가지고 돌림빵 당해서 읽히지 않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 자존심 그거는 상해갖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그 얇은 그 수첩 같은 데다가 엄청 적어놨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자대 가서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아 훈련소에서 그렇게 적었다고요? 네, 훈련소에도 그냥 안 적었어요? 그걸 다 피곤할 때. 적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지났다. 뭐 엄마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안 썼어요? 근데 저는 딱 두 글자만 썼습니다. 에헤이. 시발. 뭐 이런 거예요. 막 오늘은 건빵이 나왔다. 아 너무 유치해 지금 봐도 너무 행복해. 총검술 15도 때리고 뭐 이러고 양말 빵꾸 난 거. 근데 내 양말 빵꾸 군대가 났다 이런 거 썼잖아. 밖에 있을 때보다는 뭐가 재밌었어. 왜냐하면은 적을 게 많은 거야. 재밌어. 아니 안 해본 걸 계속 하니까. 나는 진짜 화가 났던 게 그렇게 쭉 썼는데 백과사전같이 이만큼 썼어요. 썼는데 관물 때 이거 점호하면서 네. 그걸 돌림빵으로 읽는 거예요. 거기 뭐 썼겠어요? 뭐 엄마 보고 싶어요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 나중에 찾았어요? 돌려받았어요? 지금 나 저 집에 있어요. 네, 뭐 별 여자 생각이 다 나지 않아요? 난 이상한 생각이 나는 거야.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상한테 편지를 쓰고 그랬어요 혼자. 그때 인기 엄청 많을 때잖아요 이상하 씨가. 그리고 이상한테 썼을까?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가 가장 솔직하게 썼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일기는 보니까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일기를 쓰는 습관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왜 쓰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솔직한 대화를 할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상대가 만약에 부모님이다 그러면 굉장히 축복받은 아이인 거야. 그게.
나의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야 또는 친구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랬을 때는 일기장만한 게 없어요. 딸 방에 딱 네.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일기장이 있다. 아 보고 싶다. 본다 안 본다. 볼 것 같아. 본다 안 본다. 딱 있는데 일기장이 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본다 안 본다. 한번 살짝 보고 싶어. 정말 어렵잖아요. 네. 왜 봐? 안 봐. 안 본다. 난 절대 못 보겠더라고. 차마 이거를 차마 못 보겠더라고. 왜냐 아빠 욕 써 있을까봐. 그건 알자마자 아빠가 당연하겠지. 싫다. 신아빠가 만나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면 편한데 왜냐면 그게 이제 자기의 아직 그 정립이 안 된 사춘기의 감속으로 막 적어놨을 거 아니야 이것저것. 근데 거기에 괜히 봤다가 괜히 상처받을 바에는 그냥 안 보는 게 낫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쓸 게 없잖아요. 그럼 그날 했던 걸 적어요. 초등학교 그렇죠. 때는 그거는 예. 뭐 축구한 거, 그다음에 남자들끼리 이제 뭐 놀았던 거, 뭐 서운했던 거 이런 거 정도 좋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재밌었다. 맞아. 늘 재밌었다로 끝내야 돼. 늘 행복해서 항상 행복 즐거웠다, 재밌었다. 내일은 뭘 해야지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또 희망도 그때 살짝 놓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약간 요런 게 많았고 이제 중학교 때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이성의 눈을 딱 떠요. 근데 저희 때는 중학교 때는 일기를 안 썼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쓰고 선생님들도 말로는 일기 쓰는 습관이 좋아. 말은 이렇게 했지만 뭐 검사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뭐 하고 싶은 애들만 썼었어요 일기를. 그래서 뭐 강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적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때도 일기를 막 쓰고 그랬으면 아마 그때는 제가 감수성 그러니까 그 일기에는 그 당시에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제 그때는 짝사랑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썼을 것 같아. 아우 지희 생각난다. 예? 홍지희라고 있습니다. 생각나잖아요. 그 짝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짝사랑하면 사람들이 스토커로 생각을 하는데 달라요. 이제 짝사랑은 많이 또 뭔지 알죠? 짝사랑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잠깐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서 한 번 얼굴 딱 보고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집에 바로 가면 짝사랑인데 보고 나서 2시간 동안 계속 이게 스토커인 거예요. 한 번 봤으면 됐지. 2시간을 계속 봐. 이건 이제 스토커인데 그때는 이제 그 스토커라는 얘기보다도 짝사랑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나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짝사랑을 좀 한심하게 봤거든요. 옛날에는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데 혼자만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안쓰럽고 좀 때로는 한심해 보이고 그랬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좀 누군가를 그냥 저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적이지가 않고 그렇죠. 아름다운 시절이지. 순수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라는 거까지 생각을 안 해. 난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순수했던 그때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은 그때부터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앞으로 뭐 하지? 그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왜냐면 이제 그 과를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고민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인문계를 가냐 실업계를 가냐로 고민을 하잖아요. 1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때만 해도 좀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한 그 20등 위쪽에 되는 애들은 거의 다 인문계를 갔고 한 30등 밑에 친구들이 약간 실업계 많이 갔었어요. 갖고 이제 그렇게 절정이 났는데 저는 이제 인문계로 갔고 가면 이제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1학년 다니니까 문과니까 정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또 그거를 저도 이제 누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치 찍기 하듯이 가는 거예요. 찍기 하듯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르시 문과였네요. 이과를 갔어요. 수학 점수 엄청 안 나왔잖아요, 내가. 그래서 연예인 수능에서 15점 나왔잖아. 수학 점수가 80점 만점에.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문과거든요. 이제 깨달은 거야. 한 20년이 지나.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과다. 아직도. 지금 시나리오 쓰고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또 대학교 갈 때 또 과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뭐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과 가서 네. 혼자서 막 시 쓰고 소설 쓰고 막 그러니까요. 시 다 써봤잖아. 네. 사랑 안 썼어요? 사랑? 다 썼죠. 오사춘기. 예. 붉은 달이 떠오를 때 뭐 이런 거 안 썼어? 다리 붉으면 좀 야한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때 새벽 나오고 어떤 뭐 네. 달 나오고 이러잖아. 그것도 있고 뭐 방공 포스터 맨날 그래. 그 위아래로 이렇게 포스터 그 글씨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표같이. 때려잡자 공산당 그런 거 해야 되잖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거랑 이제 불조심 이거는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난 그림도 못 그리는데 하여튼 그 예. 포스터 막 그려야 돼요. 맞아요. 여덟 자, 네 자 이렇게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아 그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이때 그러니까 좀 어른 중에서 나를 너무나 잘하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부모님이 해주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역할. 내가 뭐에서 고민할 때, 야, 넌 뭘 잘하니까 일로 가봐봐. 그러니까 그 가이드를 누가 좀만 알려주면 좀 인생이 훨씬 편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혼자 느끼고 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남들보다 조금 많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그 당시에 네. 어른들은 네. 다 정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게, 그 당시 네.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좀 그 성적이 좀 그 좋은 편이어가지고 네. 이런저런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뭔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다 싫었어요. 너무 싫었던 게. 아, 오히려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물리학이나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단 한 명도 동의하거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그거 너 하면 돈 그쪽으로 못 가면 벌어, 굶어 뭐 죽는다. 이런 거. 아, 예, 예. 지금 물리학은 연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할 게 없어. 너 가면 굶어 죽어. 뭐 하래요? 굶어 죽는다. 기초학문하고 결국에는 그러면. 공대 가라는 거지. 아. 그런데 지금 저도 아직 그 관심을 못 버리고 계속 자연과학적 컨텐츠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연구할 거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 좀 후회하세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그 꿈과 미래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다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정보통신과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정말 인기가 좋은 과였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들어갈 때 인기 좋은 과를 가면 안 돼. 그렇죠. 10년에 내가 이제 거기 졸업하고 취업할 때쯤 되면 그렇지. 이미 트렌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4, 5년 뒤에 뭐가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그걸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언어 관련된 과 있잖아요. 지금 다 망했죠. 이제. 예전에는 예, 이제 예. 어떤 우리가 항상 영어 쪽에 관심이 많을 때 어떤 애는 이제 중국어과를 갔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느 순간 중국어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런 친구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베트남하고 가니까 또 베트남어를 잘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또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앞으로를 좀 그 미래를 보고 과를 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가서 그때는 일기는 안 썼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고민만 하고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숙제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네. 그거 뭐 일기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져. 핑계지만 하기도 싫었고. 근데 군대 딱 가니까 시간이 마치 그 무한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한대. 뭔지 알죠? 맨날 시간이 없었는데 시간이 무한대가 무한대인데 팔자 이렇게 구겨놓고. 팔자처럼 뭘 해도 시간이 안 가는 그거. 뭘 해도 그러니까 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시간이 잘 가는 거야 오늘. 군대 일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아, 나 지금 그거 보면 놀래. 진짜 깜짝 놀란다 진짜. 그러니까 막 그 볼펜 색깔 오래돼 갖고 이제 벌써 20년 됐잖아요. 네. 볼펜 색이 이제 막 네. 빠져가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그걸 또 느꼈죠.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도 제가 꾸준히 쓰는 걸 보니까 이제 차 계부를 저는 써요. 아. 차 계부를. 갖고 너무 좋은 거야. 차가 뭐가 어디가 이상하게 있을 때 넘겨봐요. 그거 관련된 거 최근에 언제 갈았나 봐봐요. 이때 갈았는데 요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의사처럼 뭔지 알죠? 뭐 전에 그 진단했던 거 보듯이 차트 넘기듯이 네. 잠깐만 요건 내가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리고 배터리 갈 때가 됐나? 배터리 넘겨봐.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야, 그거 꼼꼼하게 꼼꼼하게 기록하시네. 봐요 저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일기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일기라고 하기엔 좀 약간 메모?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그러니까 돼요. 하루 메모라도. 일지라는 개념으로라도 네, 네. 갖고 요즘에는 무슨 뭐 그 감사일기를 또 쓰는 또 운동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했던 거 뭐 3가지씩만 적고 자도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그 사소한 거라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감사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오늘 감사한 걸 써야지 고마운 걸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막 사소한 거라도. 근데 그때 잠깐 이제 이게 좋아지는 거더라고 기분이. 그래서 그 누가 예전에 제가 명언 중에서 되게 너무 멋있는 명언이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벌을 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벌을 받고 있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벌이 되는 거야. 네. 그 마음 자체가 엄청 큰 거라는 거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는 거가 그 명언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었는데 되게 좀 와닿았고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봤어요.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예전에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제가 이제 주로 나의 속마음을 쓰는 거는 요즘에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나의 감정을 쓸 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블로그도 아까 얘기했지만 남들이 본다 그러면 사실 완전한 속마음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나만의 일기장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만의 일기 쓰는 애들 보면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연쇄 살인범들도 잘 쓰거든요. 걔네도 잘 써. 왜냐 아무도 안 보니까. 네. 앞으로 누구를 죽여야겠다 이거 쓴단 말이야. 여기 걔네들. 있잖아 폭파한다고 빨간색으로 걔네들이 이렇게 쓰고 뭐 미국의 폭파공학과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좀 잘못 풀린 케이스인데 잘 풀린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비춰보더라고요. 잘 풀린 사람은 지금 새날 방송에 출연하죠. 출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춰보면서 이게 조금씩 그 운동 일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만히 예전에 이제 그 살 뺄 때를 생각해 보면 다이어트 성공했을 때 그때 한참 운동 열심히 했을 때 보면 거기서 철저하게 시켰던 건 그거였던 거예요. 기록하라고. 뻔한 건데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했다. 턱걸이 몇 개 했다. 그거 몇 세트 몇 개 몇 킬로로 몇 세트 뭐 이런 걸로 적으래요. 그리고 뭐 운동 자전거 30분 탔으면 30분 탔다를 적고 그날 먹은 거를 또 굳이 또 적어요. 그러니까 적는 거랑 지금은 좀 많이 간편해져서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다 적게 했어요. 거기 무슨 카페 같은 데다가 지금은 이제 뭐 단체 카톡방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카페에다가 글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일지. 누구 일지. 그럼 나이가 100일 동안 일지가 다 나와 있어. 그럼 그 일지를 적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쓰면서 반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나 오늘 왜 했지? 왜 그걸 먹었지? 그러면 써. 저 오늘부터 쓰겠습니다.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것 네.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요즘에 한동안 이게 컴퓨터를 안 치다가 제일 많이 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시나리오. 이제 다 쳤어요. 다 쳐서 70 몇 장 나오더라고요. 다 쳤어요. 대본 다 치고. 그게 근데 80장에서 100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한 편. 시나리오는 60장에서 80장 사이고 장수로는 A4 용지로는 그 글씨 폰트 10포인트로 10폰트로 60에서 80장이고 그러니까 제가 72장이니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규격을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씬이 80씬에서 100씬. 네, 씬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 몇 씬 나오더라고요. 90 그러니까 조건에 다 맞춘 거죠. 90 몇 씬에 와, 70 몇 장. 대단하다. 조건을 딱 맞춰갖고 이제 했는 거서 이제 음악 체크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 주관적인 게 뭐가 들어가나 봤더니 대사는 내 주관적인 게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러겠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뭐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지 삐져서 얘기하는 비꼬는 건지 이런 거 있죠. 비꼬듯이 말했다. 마치 뭐 이런 것처럼 막 나의 상상력이 동원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이제 속마음 지문을 쓸 때 저의 이제 이런 약간 말꼬리 살짝 올린 비꼬듯이 그런 이러면서. 거가 이제 들어가 나의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약간의 그거 쓸 때 그걸 느끼는 거죠. 이제 내가 이 전체 영화에 뭔가를
이렇게 촥 스토리를 전개하는 사람인 거. 이 사람의 음. 캐릭터를 마치 알듯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나 글씨를 적을 때 야, 그거 진짜 공부 많이 되겠다. 이거 정말 공부 많이 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또 누굴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할까 말까 송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시장에 갈까 말까로 가사를 바꿔가지고 시장에 갈까 말까 이거 녹음하러 갔는데 물어봤어요. 왜냐면 음악하는 애들도 베껴 쓰는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노래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딱 그거 노래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음악을 넣는 거예요. 드럼 소리, 기타 소리를 넣어서 똑같이 만드는 거야 곡을. 이것도 음악 베껴쓰기예요.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영화 시나리오 베껴쓰기잖아요. 가장 빠른 학습이 신기하다. 그리고 그런 세계가 있구나. 저희가 이제 개그를 할 때도 뭐였었냐면 초창기 때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그 재밌는 걸 막 적는 거예요. 대본을. 이런 멘트 재밌다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코미디 작가 내가 최근에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개그 작가 중에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은 딱 예를 들어서 모든 그런 우리는 그 용어로 시바이라고 하거든요. 개그 용어 웃긴 거 그런 거 시바이라 하나의 시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웃기는 꼭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연인 유머 뭐 학교 스승과 제자 관련된 거 말장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미꾸라지보다 큰 물고기는 미꾸 엑스라지 이런 거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주 비빔밥보다 맛있는 비빔밥은 이번 주 비빔밥 이런 거 다 제일 뜨거운 과일은 이거를 참도복숭아 아마 다 정리해 놓고 나서 회의하다가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러면 잠깐만 하면서 딱 폴더에서 딱 찾아가지고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저거는 원래 좀 개그맨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작가분이 그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작가분도 분명히 크게 되겠다. 그 얘기 전에 듣고 나서 저도 제가 직접 만난 작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그걸 적으면서 왜냐면 일기가 지금 다시 쓴다면 아무도 안 본다고 쓴다고 하면 난 무슨 얘기를 적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쓸지 아니면 지금 그냥 느낌을 이렇게 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썼던 걸 보면 막 너무 기쁠 때보다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실의 만족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했는데 그만큼 이제 현실이 그렇게 좀 잘 풀리지 않았잖아. 그거라도 그 꿈이라도 꾸니까. 근데 신기한 생각하면 욕만 나온다. 근데 신기한 거는 있었어요. 그런 걸 글로 적었을 때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내 소원을 10개 적어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10개. 기도 제목으로 10개 적어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한참 뒤에 내가 한 10년인가 지나서 그 쪽지를 찾았어. 봤는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그렇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근데 왜 행복하지 않지? 10년 뒤에는 내가 이것만 이루면 다 행복할 거라고 내가 생각했잖아요. 10년이 지나서 다 이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맞아. 야, 사람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래. 느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마지막 시간. 일기장에 뭘 썼니?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김일희 씨가 앞으로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일기장에 다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했어요. 그게 제가 왜 예전에 이야기했던 기도가 그런 거더라라는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도는 응답받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면 최재형처럼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헛것이 들린다고 저번에 그 패널이 나왔어요. 목사님 나오셨죠. 양 목사님? 예, 목사님 그 기자분하고 목사님 나오는 거기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기를 왜 쓰나, 그러니까 다들 중까지는 쓰고 고등학교 때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약간 일정 위주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붙여놓고 윤종신. 그렇지. 윤종신 같은 난 꼭 이제 어디 대학교 이 선까지는 가야 돼. 막 이제 이런 걸 스스로 목표를 잡기 위해서 좀 그런 거를 썼던 것 같고. 나는 좀 여자분들 그런 거 보면 재밌더라고. 여자분들이 약간 일기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 방에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남자들은 잘 좀 드물거든요. 네, 이소룡 사진 붙여. 그거 안 하셨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런 비슷한 거 되게 많이 써놨었어요. 그죠. 이렇게 막 계획 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대학교 들어가면서 다이어리 꾸미기가 굉장히 열풍인 적이 있었어요. 맞다.
그땐 인터넷 카페도 그렇고 막 이런 게 막 생길 때인데 그 웃긴 게 뭐냐면 하는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 뭐 시간표 같은 거 하나 하는데도 볼펜이 여기 7개가 있어. 빨리 쓰면 되는데 뭐 잠깐만 뭐 볼펜 바꾸고 그러는데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야 보면서. 거기다 이제 스티커도 붙이고 이거 조그만 거. 아 창피해. 근데 그때 그 다이어리 꾸미기라는 카페가 정말 대박이었어요. 아마 네이버 탑10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유행이 많이 됐었는데 그게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이어리 내용보다 꾸미는 데 치중해서 말한 것처럼 정말 뭐 하나 적는데 막 펜이 그래서 필통을 막 이만큼씩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막 사진 이렇게 동호회에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안 찍고 카메라만 계속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때는 PC통신이 이제 나중에 생겼거든요. 고등학교 말에. 그러면 PC통신에서 글을 되게 많이 적었던 것 같아. 일기장이 약간 일정은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에 쓰지만 생각 같은 거는 PC통신에 많이 적고 근데 그때 PC 통신 시절에 썼던 그 글을 그 지금 어디선가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 예. 하이텔 썼었는데 저도 나는 정말 많이 썼는데. 나는 그 당시에 뭔 생각을 하고 있었나 예, 이게 예. 궁금하잖아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게 궁금하다. 98년도 그 딴지 게시판에도 굉장히 글 많이 썼었거든요. 그거 없어졌어요? 예. 다 날라갔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카페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 아니다. 다음 카페 하면서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싸이월드에 나는 눈물을 흘린다. 이런 걸 쓰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그 이제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SNS 자랑 같은 것을 하기 시작한 때가 온 것 그 같아요. 싸이월드에서 방 꾸미기 하셨어요? 했죠. 아 그렇게 도토리 뭐 겁나 음악도 샀죠. 나오고. 예, 저는 이제 헬로키티 컨셉으로다가 다 핑크로 때려박는 어울려. 그런 거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그때 이제 여행 산업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여행 갔다 온 사진 올리는 게 붐이 됐었던 오호. 이제 그때랑 맞아. 맞물리는 그때 거예요. 맞아 한참 해외 여행 뭐 이런 거 예, 하고. 배낭여행 뭐 이런 거. 아, 맞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일정하고 내가 여행 가서 뭘 생각했고 내가 뭘 먹었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처럼 이제 이게 쓰는 게 경쟁처럼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여행 관련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일기를 왜 쓰나 생각을 해보면 이건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판의 목적이 아니라면 나중에 내가 읽어보기 위해서 쓰는 게 그러네. 맞거든요. 예, 내가 읽어보기 내가 위해서. 읽어본. 근데 오서춘기님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쓴 거니까 나중에 본인이 일부러 이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처분하지 않는다면 아이한테 보여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되게 불효자거든요. 맨날 엄마한테 함부로 했어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진심은 아니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엄마가 쓴 일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기록으로 남기면 그런 거 가지고 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따님한테 빨리 보여주라고 그러는 아니 거야. 뭘 왜? 빨리 보여줘. 왜? 안 보면 그래야지 그만이고 빨리 관계가 좋아지지. 아니야 지금 보여주면 안 별로 보면 약발이 안 그만이고, 먹힐 예. 것 먹히나요? 같아.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서 모르죠. 제가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뭐 찾아내면 그만이고 안 근데 찾아내면 이 그만이고. 마음은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도 한번 상처받아봐라. 이거. 그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고서 이제 울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썼던 이제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다시 페이스북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호황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는 생각을 많이 썼던 것 같아. 왜냐면 그 생각을 왜 썼냐면 내가 나중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용으로 쓰는 거였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내가 그때를 어떻게 견뎠지? 이거를 기억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즐거웠을 때는 글이 막 안 써지는데 너무 슬프고 힘들 때 내가 이걸 어딘가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썼었는데 그게 나중에 돌아봤을 땐 김일희 씨처럼 아 내가 이걸 이렇게 견뎠지. 그거 그리고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를 이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이루어졌나? 네. 아니 말대로 이루어졌는데 행복하진 않아. 근데 그래도 그때 그거를 쓰면서도 버틴 거야. 예. 생각해 보면 예. 누군가한테 말한 거랑 똑같단 말이야. 글을 쓴 거는 누군가한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글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글을 써야지
그 내 감정이 내 눈앞에 보인다. 맞아.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여야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 대상화되고 그때부터 내가 그걸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지. 네. 생각만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너무 커지기만 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금방 사라져. 예. 그게 계속 기도하는 그 왜 음. 기도를 시키는지 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든 게 그거네. 그러니까 일기의 순기능이 내가 왜 이제 초등학교 때 너무 강제로 쓰다 보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 처음에 너 반성 쓰고 계획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날씨부터 쓰잖아요. 성인이 돼갖고 쓰는데도 나 오늘 날씨 맑음. 근데 이게 이제 반성하고 계획을 나는 이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왜 일기를 정말 계속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지만 저는 아직도 장래희망이 되게 많거든요. 좋은 거예요. 근데 허황돼. 근데 왜 키가 내가- 180까지 크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왜? 말고 되게 직업에 대한 거.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마차님 직업이 세상에 제일 부러운데. 예. 뭔데 지금 같이 하고 있으면서. 아니 지금 새날에 아, 이사잖아. 시사하고 싶나? 이사. 새날에 이사 되고 싶어 진짜. 배우 세력, 새날의 배우 세력. 배우 세력. 예. 정권 근데- 바뀌면 잡혀가. 내가 바라는 나와 내가 하고 싶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게 나의 장점과 단점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되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안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 될 수 있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막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항상 그게 변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변하는 과정을 다 써놓고 나중에 이게 중간중간에 꿈으로 나타나거나 정말 나중에 시간 실렀을 때 계속 중간 점검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안심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막 이야기했었는데 꿈을 꾼 거를 계속 메모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별로 안 쓰긴 했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종교 그랜드 슬램 달성할 때 이제 그때는 사실 양궁 3관왕보다 더 어려운 거. 성당 다닐 때는 막 신부님들은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걸 신경을 못 쓰게 하거든. 일부러 누르는데 이제 무속인들 가서 이제 전보고 하면은 꿈 같은 거를 굉장히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적으라 그래. 그래서 다음에 나 만나면 무슨 꿈 꿨는지 얘기를 해달라. 아니면은 카톡으로 보내달라. 막 이러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다 그래서 적었던 것 같아. 더 열심히. 근데 2017년, 16년 막 이때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올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하던 때였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보로도 엄청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그때가 기록이 가장 많더라고. 네, 그 중에 썼던 걸 하나를 읽어드리면 일기. 2017년이에요. 너 스스로를 믿어라. 근데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내가 나한테 자존감이 없고 내가 너무 흔들리고 나 스스로를 못 믿는 게 가장 얘는 너무 약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기를 쓴 이유가 내가 이 소리를 그날 아침에 들었거든요. 육성으로 들었다고 귀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쓴 거였어. 기도에 응답받은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 스스로를 믿어. 너는 귀신 노르면 안 돼. 딱 이 소리가 딱 들리고. 귀신 노르면 안 돼? 귀신 노르면 안 돼. 이 소리가 들리고 딱 1초 후에 알람이 딱 울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기 딱 직전에 그 소리가 들리면서 알람이 울렸는데 그 알람이 무슨 알람이었냐면 일어나자마자 그때 이제 내가 성당 다니다가 잠깐 이제 물려놓고 선생님들 만나러 저 방방곡곡을 다닐 때잖아. 그래서 부엌에 조항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어. 조항 할머니? 그게 신과 함께에서도 나오는 그 오방신 중에 하나예요. 부엌을 지키는 신. 그래서 이제 보람이 비웃는다. 그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부엌에 이렇게 물 떠놓고 비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집안의 할머니들이 너를 지켜주실 거 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게 있었어. 그러면 성모 마리아랑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 상을 살짝 치웠죠. 서로 불편하실까봐. 불편하실까봐. 그래서 그 옥수를 가는 알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초 후에 울렸는데 내 귀에 딱 그 직전에 그 소리가 들려서 내가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막 뭐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너는 귀신 노르면 안 돼. 이 말이 좀 위안이 됐던 것 같아. 아, 정신 차려야지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좋은 꿈들을 되게 많이 꿨던 거예요. 그 전보다. 그러고 나 2018년 초에 그때 아마 우리가 유튜브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이제 텔레그램을 딱 보는데 야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딱 첫 메시지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광고 나와요. 이거를 썼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또 우리 거 아니겠지 하고 딱 봤는데 진짜 들어왔는데 광고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유튜브가 광고가 안 돼가지고 경찰서를 제가 5번 가서 그때 들어누웠던 마찬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너무 네. 답답해가지고 그럴 때였는데 그게 갑자기 딱 터질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즈음에 꿨던 꿈을 내가 써놓은 게 있는 거야. 옷장을 열어보니 새 옷과 그동안 못 보던 내 옷들이 깔끔하게 드라이가 돼서 걸려 있었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야. 좋은 꿈이잖아. 그 이후로 그러면 꿈을 꾸다가 저도 꾸긴 꾸는데 이게 또 그 바로 일어나서 깨서 적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핸드폰에 적는 거지. 핸드폰 메모장에 바로 깨서 안 까먹으려고. 그러니까 말로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쳐요, 이렇게. 기억력 좋으시네. 사실 오늘도 엄청 좋은 꿈 꿨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말 안 하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꿈이? 네, 왜냐면 빨리 꿈 기억을 일어나자마자 잘하시네. 적었어. 근데 제가 대통령 나오는 꿈을 몇 번 꿨었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있을 때도 박근혜랑 나랑 단둘이 산책을 하는 꿈도 꿨어요. 그게 좋은 꿈인지 모르겠어. 꿈이 아니지 그거는. 최순실은 안 나와. 재산실은 안 나왔네. 그래, 그런 꿈들이 이제 악몽이지 악몽.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요즘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도 많이 안 하니까 자랑하는 거 막 이런 거 빼고는 그러니까 요즘은 뭘 하냐면 커뮤니티에 자기 고민글 쓰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베스트로 많이 가더라고. 저는 이제 베스트로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아니 근데 남자들도 많이 써요. 근데 최근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나? 그리고 그게 이제 베스트로 가면은 댓글이 보통 막 수백 개씩 달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자주 올라오는 글은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오사춘기. 원치 않는 결혼으로 이혼을 준비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략적인 사람들이 이제 막 좀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일단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30대에서 50대 사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어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보통은 합리적인 생각 도출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랑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게 지금 이게 판단이 내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남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맞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 측근들 말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할까? 익명으로 이렇게. 나 이런 상황인데 이거 누가 잘못한 건가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런 것도 뭐든지 있어. 자기 위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위주로. 예. 가족 상담 과목에 예. 그게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위주로. 그러니까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잔소리를 한다. 남편의 편, 여자의 편. 술을 먹고 들어오니 잔소리가 많으니 술을 먹는다. 이게 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부인이 보는 거, 남편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일방적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네. 정말 댓글이 폭발하는 거는 이혼보다 파혼을 생각 중입니다. 일대요. 그럼 다 같이 파혼은 그 결혼 준비하다 도장 안 깨는 거 찍은 아니에요? 거야. 도장 안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 지금 당장 해라라는 게 대세라는 거죠. 아예 결혼을 하는 것 자체를 막는 그러니까 거구나. 그런 최고의 조언이 있잖아요. 내가 이 여자라면 평생 같이 살 수 있겠다 하는 그 여자만 피하면 된다고. 아, 그래요? 무섭다, 무서워. 아. 나한테 다음에 수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거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50대 미혼 시누이가 암투병 수발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해야 하나요? 라는 며느리의 글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미혼이 아니더라도 이제 요즘 아이 없이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를 어떻게 이런 식은 사실 민폐인데 이게 나라가 좀 어느 정도 해주면 모르는데 사실 지금 우리 30, 40대 나이에서는 이것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나는 AI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나 때는 AI가 김일희 씨
용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AI가 머스크가 지금- 내년에 그 제품 출시한답니다. 예,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적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2021년에 나를 2030년 됐을 때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새날할 때 어떤 고민을 했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싶네요. 아, 이거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났던 거 보잖아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그때 내가 뭘 고민했는지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진짜 사소한 오늘 거 집에 가서 고민하고. 오늘부터 다시 써야 돼. 다시 쓰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오. 그게 낮에 잠깐 든 생각 적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연관성 돼가지고 꿈을 꿀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정말 꿈인지 아니면은 내가 낮에 했던 생각 때문에 나타난 환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 단계까지 역시 가야 돼. 그랜드 슬래머는 달라. 근데 이게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요즘 애들이 짧은 댓글 정도의 글만 쓰려고 하지 점점 안 쓰니까 문해력도 딸리고 어휘력도 떨어지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 이게 이 세대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뭐 핸드폰 때문에 그런 작용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예전에도 사실은 그랬는데 안 읽는 사람은 안 읽는다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읽고. 근데 미디어의 발달로 못하는 애들 노출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 왜 이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안 쓰고 안 읽고 했던 사람들은 꾸준히 많이 있었다. 근데 발전시키려면 많이 쓰고 많이 읽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저도 생활에서 결론입니다. 뭐 이런 거 사자성어 막 하잖아요. 침소봉대 이런 말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방송 시간 끝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 좀 붙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항상 뉴스를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글을 많이 읽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왜 책을 읽어야 하느냐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 책은 그 책 속에 있는 정보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조적으로 접근했을 때 책 쓴 사람의 머릿속이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정보가 있었다, 뭐 어떤 뭐 이렇게 지식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글자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어 나가면서 쓴 사람의 그 어떤 정신적인 면을 이렇게 교감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읽기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책은 읽고 그냥 까먹는 거지. 책을 읽고 기억하려고 하니까 피곤해. 다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맞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래서 뭐 그 논설 좀 읽으라고 했던 게 그게 보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 기자분의 생각을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승전결로 느끼기 때문에 많이 읽으라고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그 생각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는 거 좋은 얘기십니다. 자,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주제는요. 일기에 뭘 썼니?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일기에 무엇을 썼는지 뭐 희망을 노래했는지 아픔을 노래했는지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무언가 표현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또는 그다음 잠깐의 아픔도 거기다 같이 좀 묻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 뭐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글로 맞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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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